반갑습니다. 덕이담입니다. 역사 속의 역사, 상식 속의 상식, 그 코너로 오늘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메두사 편과 그리고 환양녀에 대한 편을 했었죠. 정말 드물게 질문이 올라와서 그 질문에 답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이 코너를 마련해 봤습니다. 네. 오늘 또 너무 많은 우리 청중들께서 오셔서 응원해 주시네요. 첫 번째 질문이 환양녀 편 먼저 올라와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절강으로 검색을 하면 홍제천이 뜨는데 이유가 뭔가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네요. 우리가 회절강 그리고 환양녀라고 이렇게 뜨면 같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홍제천입니다. 저번에 강의 중에 청나라에 오랑캐에게 끌려갔던 우리 민족이 부녀가 돌아왔을 때 환영했나요? 아니죠. 환영을 안 했죠. 그래서 어떻게 은장도를 지어주고 이혼소송 당하고 소외받고 환영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서 너희가 씻으면 어떻게 다시 너희 절개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그 씻은 부녀자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시 그 절개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회절입니다. 회절. 그래서 이 회절이 전국 팔도의 강에 명시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역 같으면 한강, 그리고 강원도 같으면 유명한 강 있죠. 소양강, 충청도는 금강, 그리고 전라도에는 영산강, 경상도에는 낙동강 등이 회절강으로 명시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그 강에 씻으면 다 그렇게 인정을 해줬느냐? 국가에서 보장을 해줬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지역을 지정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지역에서 검수 아닌 검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거기서 씻겠죠. 그분들만 씻습니까? 다른 이들도 구경 옵니다. 저 집 어디에 여자더라, 저 집 아내더라, 누구 누나더라, 딸이더라, 신원이 다 공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지역에 옆에 뭐가 세워집니다. 뭐가 세워지냐면 연료문이라는 것이 세워집니다. 이 뭔가요? 연료문이 뭐냐면, 왜 전쟁 중에 환난 중에 안 끌려가고 자결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자결이 아니더라도 그 오랑캐에 저항하다가 죽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한 기념하여 문을 세워주는데 비석은 아니고 연료문이라는 것을 세워줍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니들은 살아서 왔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으로써 그 절개를 지켰다라고 그들에게 어떻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합니다. 이 양난 중에 조선인이 약 60만 명이 끌려갑니다. 그 중에서도 부녀가 대부분이겠죠. 극히 일부분, 정말 일부분의 부녀들이 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보듬어주고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또는 가족들이 책임을 지고 그들을 안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장도니 이혼장이니 회절강에서 씻으라느니
그리고 그 앞에 사는데 옆에다가 연료문을 떡 세워가지고 그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죽이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그분들이 또 낳은 자식들이 있겠죠. 그 자식들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호로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들어봤죠? 호로 자식이라는 거. 제가 이 말을 똑바로 보면서 얘기를 못하겠어. 왜? 너무 부끄러워서. 호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환양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국민이고 우리 백성이고 안타까웠던 수치의 기록입니다. 네, 오늘 이 부분 대답은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메두사 편에 대한 부분이에요. 메두사. 이 메두사는 쫓겨난 것입니까? 아니면 숨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메두사 정말 억울한 여자죠. 그죠? 네. 억지로 강간당하기도 하고 억지로 끌려가서 매도당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받고. 그런데 자, 우리 이 메두사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세력 대 세력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두사 편을 보면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메두사는 가만히 있었어요. 메두사는 고르고네스라는 지역 또는 이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안 하고요. 이번에 고르고네스 지역에 메두사가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세요. 메두사는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가 있죠.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그 동굴 앞에 무수하게 뭐 많아요. 뭐가 많아요? 동굴 앞에, 메두사 앞에 석상들이 많은 거예요. 석상들이. 왜? 돌돼 버렸으니까. 석화의 저주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메두사가 괴물이고 악녀고 퇴치돼야 할 존재라 한다면 그 메두사의 행적을 보자고요. 메두사가 어떤 지역을 파토낸 적이 있습니까? 그 지역을 학살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냐고요. 자기 지역에 자기가 숨어 있든 자기가 있는 그 곳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돌댔댔죠. 그 사람들은 메두사 끌어들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메두사를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다. 뭐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뭐 얼굴을 보기 위해서도 있을 거고 좋은 마음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퇴치하기 위해서? 퇴치하기 위해서. 나쁘다니까요. 나쁘다니까 퇴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메두사가 여왕이라 불릴 만큼의 엄청난 미모를 갖고 있으니 그죠? 한번 보고 싶다는 것도 있을 거고 또는 포세이돈에게 한번 당해놓으니 어떻게 여자를 쉽게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혹시 뭐 이런 식으로 메두사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석상이 되어 돌이 돼버렸죠. 그런데 그 메두사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가만히 있는데 당하고 피해서 숨어있든 쫓겨났든 간에 그죠? 나는 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매도하는 거죠. 비난하는 것이고 물론 이 메두사 이야기에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룰 일이 있을 건데 뭐 돌이 됐다라는 의미라든지 그리고 아이기스의 어떤 방패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지만 이 질문에는 메두사는 쫓겨난 것도 아니고 숨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있는 지역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괴물일까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